자, 이런 와중에요. 이 최근에 보면은 전임 대통령들도 많이 정치 참여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이틀 총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아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울산 동구를 찾아서 선거 지원했고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 참여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에 대한 작심 발언 쏟아냈고요.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했던 한동훈 위원장과 좀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 두 사람 목소리 연달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죠.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우선 우리 정치가 너무 황폐해졌잖아요. 아주 막말 그리고 독한 말들이 막 난무하는 아주 저질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정부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잘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최악의 정부, 그 시절 문재인 정부의 시절을 여러분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네, 눈 떠보니 후진국이었다. 여기에 무슨 소리냐? 최악은 문재인 정부였다. 맞받았는데 진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생각을 해보시면 전직 대통령 중에 저렇게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신 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저렇게 선거에 나와서 후보들 지원하고 메시지까지 내놓으시잖아요.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실 입장은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저 부울경 쪽에 나타나신 그 이유는 이제 김정숙 여사까지 대동하고 나오신 이유는 아마 지난 민주당 공천 파동 때 이 친문 후보들이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겪고 그 과정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독이실 겸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가 하여튼 곤혹을 겪게 만든 이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약진하고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반가우실 수 있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저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과연 저 문재인 대통령의 참전을 바라보는 유권자들, 특히 중도에 계시는 유권자, 지지층이야 환호하겠지만요. 이 중도층에 계시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 좀 그건 표심에 나오겠지만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김탄일 대변인. 일단 네. 여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정치 참여, 현실 정치 개입,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거든요. 적절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대통령을 지내셨으면 국민 통합이 제 1순위가 돼야지 진영의 승리가 1순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 원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나쁜 선례는 판도라 상자와 같은 겁니다. 한 번 열리면 그거에서 파생되는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당을 창당한다 할 때도 이건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선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어떤 범죄 의혹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다 극복하겠다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좀 약간 저희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정유라 씨가 심지어 출마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보게 지금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정치가 굉장히 나쁜 선례들을 많이 쌓아간다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참전하시는 게 이번 선거에 참전하시는 것이 선거의 유불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의 발전에는 결코 좋은 선례가 될 수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관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권에서는 이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김상일 평론가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원로, 이 전직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저렇게 어느 정치 진영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몸을 담아서
정치 진영의 승리를 돕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는 잊혀진 존재로 남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 선거철을 맞아서 정치 한복판에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글쎄 많은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민 분열이 언제서부터 가속화됐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이른바 뭐 대깨문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우리 이 정치가 양극단화로 치달은 거 아닙니까? 특히 2019년에 자신이 지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분열되면서 이른바 서초동 세력 대 광화문 세력으로 분열되는 양상 목격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 없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근데요, 저는 이거를 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거는요, 그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까처럼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좀 크게 요청을 해야지 하나하나 비판하면 그게 결국에는 이 싸움을 계속 번지게 하는 것뿐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로 좀 야권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한번 23차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조상호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뭐 이런 민생 토론을 하는 게 이거에 오히려 부정선거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헌법에서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현직에 있는 동안에도 그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애써달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의 선거가 없잖아요. 이제 뭐 재선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떤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적 이익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정말 국정을 그런 방식으로 좀 끌고 나가셔 달라 이런 취지로 원래 이 헌법을 설계했던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에 보면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민생 투어를 하시면서 지금 약속하신 금액을 다 합치면 거의 1,000조가 넘어요. 그렇게 1,000조가 넘는 걸 지역별로 특히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후보의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이른바 예산 약속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이거 하면 지금 당장 바로 수사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재선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이걸 따로 규정하지 놓지를 않았어요. 보통은 지자체장들이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면 바로 수사 들어가요. 근데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편향적이고 잘못된 공무원 선거 개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용인갑 같은 데 가서 용인갑이 누굽니까? 지금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현모 전 검사가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곳인데 500조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걸 갖다 정상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500조면 우리 한 해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오히려 역풍을 불게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재명 근데 더 대표는 재미있는 어떤 거는요. 발언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평소에는 안 하던 국민 간담회를 한다고 이 약속 저 약속 마구 약속하고 다니시던데 왜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선거 때 대해서 합니까? 이거 관건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아닙니까? 저는 3.15 부정선거는 유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경각심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부정선거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달 참여연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고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통령제 바라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과 선거 개입과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마한 용인 갑에 500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핵심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지역이 용인이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거기가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마한 곳이어서 거기에 가서 500조 투자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다른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뭐 민주당이 강세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가서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 프레임화해서 우리 당의 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권에서는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 12년 만에 선거 등판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어떤 내용이죠? 저희 프레스룸 출연자인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곳저곳 유세를 다니는 건 아니고 유영하 후보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로 조용히 지원 유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 내일 중에는 선거 현장의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는 유영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옥중 면회를 허용한 최측근이죠. 유영하 후보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대구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안 나오시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건강에 한번 뭐 지역에 한번 나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선거진 쉬운 선거가 없다. 선거는 어려운 선거, 쉬운 선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이상한 거고 선거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항상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된다. 유권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거는 절박함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은 결과가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 의원님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뭐 지원 유세를 할지 또 하게 된다면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저희 선거 전에 뛰어든 거에 대해서 저건 원로 국가의 원로로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저 지역 유영하 후보의 경우는 굳이 박근혜 그 대통령 지원 없이도 또 다 알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나서셔도 당선되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이니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대구 어떤 텃밭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아마 유일하게 선거판이 돌아갈 건데 그러나 전체 판을 봤을 때는 나온다면 어떤 좀 이미 뭐 상징성이 있을까, 뭐 좀 신빙성이 있을까 어떠십니까? 글쎄 유영하 후보 한 사람만 뭐 한다고 하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데 뭐 여러 번 가셔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도우시면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그걸 이슈로 만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명하시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된 국가 원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당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